봐도 모르시나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건강검진 결과는 표만 딱 오잖아요. 뭘 개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코멘트들이 없더라고요. 운동이라고는 안 했으니까. 10년 전부터 안 좋아서 지방간이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암 전 단계. 실명을 하거나 투석을 해야 된다거나. 울고 싶었어요. 처음 봤는데 충격적이었거든요. 건강검진 특집 두 번째, 당뇨병. 당뇨병 문턱에 가 계시더라고요. 충격적인 결과를 봤습니다. 에베레스트 산 같이 올라가는 혈당 그래프들이 폭탄 투하한 것처럼 이건 너무 많이 올라가요. 이런 대부분 합병증의 시작이 되게 됩니다. 실명을 하거나 투석 치료나 하지를 절단하게 되는 참담한 심정을 충격적이었거든요. 당뇨병을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당뇨를 되돌리는 방법. 탄수화물을 최대한 뒤로 미뤄라. 아닙니다. 나무에 달려있는 나. 혈당을 떨어뜨리는 운동 실험. 122에서 102로 떨어지고 거의 정상이지요. 약도 한번 끊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감이 많이 생겼어요. 참 잘했다고 격려해주고 싶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귀하신 몸은 은퇴 후 시골에 집을 짓고 사는 희성님입니다. 붕어빵 내 좋아하는 거 사왔네. 아침부터 기다리던 딸 소영 씨가 왔네요. 야 이거 뭐 완전 뭐 부지런히 사왔네. 방집 다 털어와. 아빠가 좋아하는 과일과 맛있는 빵을 듬뿍 사왔습니다. 시골에는 간식거리 많이 부족하니까 네 가지고 와요. 다 아버님이 좋아하는 음식들이에요? 네네 다 해주시는 커피에다가 이거 와 이거 해도 되나? 당뇨 때문에 잠시 망설였지만 붕어빵은 참을 수 없죠. 표시 엄청 많이 드세요. 물이 또 맛있네 또. 원래 저렇게 해야 되는데 물이 맛있다. 혈당을 확실하게 잡고 싶은 65세 이희성입니다. TV에 출연하게 된 아내 이성애입니다. 엄마 말은 안 듣고 의사 선생님 말은 잘 듣는다 그랬잖아요. 좋은 말씀 해주시면 운동이나 식습관 바로 고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2022년도에 종합검진을 받았거든요. 그때는 당화혈색소가 6.2가 나왔어요. 6.2가 나왔습니다. 건강검진에서 당화혈색소 6.2, 공복혈당 125로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았다는 희성님. 그동안에 이제 경각심이 사실 없었거든요. 지금 제 상태로서는 당뇨의 어떤 그런 증상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당뇨병의 가장 흔한 증상은 무증상이다.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다뇨, 다식.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도 많이 보고 음식도 자꾸 먹으려고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이 빠진다. 이런 상황이 우리가 당뇨병의 증상이다. 그렇게 해서 병원을 찾아서 검사를 해봐라 라고 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검진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높아요 라고 해서 병원을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과거에 말하던 그런 당뇨병의 증상 혹은 뭐 전조 증상 이게 느껴진다고 하게 되면은 이미 굉장히 많이 진행한 상태예요. 점심 메뉴는 아내가 손수 만든 따끈따끈한 칼국수. 당뇨 전 단계라지만 말로만 걱정이지 특별히 조심하는 건 없습니다. 속이 확 풀리는데. 아, 국물 최고죠. 역시 맛있어요. 이건 뭐 장사해도 돼요. 집사람이 셰프예요, 셰프. 아니 뭐 밥도 그렇고요, 셰프니까. 다 맛있어요? 주면 맛있다니까요.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하는 거는 거의 못 봤고요. 전 제 나이 또래에 이 근육이 있어요. 어디 한번 볼까요? 잠깐만 다시. 다시 할게. 운동 안 해도 근력에 이상 없다는 희성님. 아슬아슬한데요. 운동을 하고 어떤 처방을 내려주시면 정상 혈당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게 제일 궁금해요. 새해를 맞이하기 전 병원을 찾았습니다. 희성님의 당뇨는 어디까지 왔을까요? 이희성님이시죠? 네, 이희성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공복 혈당이 124mg/dl가 나왔는데요. 이게 정상은 99까지예요. 100에서부터 125까지가 당뇨병 전 단계. 126부터 당뇨병. 얼마 남았어요? 126까지? 2 남았네요. 2 남았죠. 지금. 굉장히 근접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경각심을 가져주셔야 되고요. 당화혈소 5.9%인데요. 당화혈색소는 5.7 미만이 정상이고요. 네. 당뇨병 전 단계는 기준이 있습니다. 공복 혈당이 100을 넘지만 아직 125 이하일 때, 일시적인 혈당이 아닌 2,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보는 당화혈 색소가 5.7% 이상, 6.4% 이하일 때, 포도당 요객을 마시고 2시간 후 혈당이 140에서 199 사이에 있을 때, 셋 중에 하나만 넘어도 당뇨병 전 단계로 저희가 정의하고 있습니다. 당뇨병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은 매년 5 내지 10%가 당뇨병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10년이 지나면 절반 이상이 당뇨병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 예방이 중요한 거죠. 당뇨병을 아주 초기에 발견한 경우에 있어서는 다시 그 당뇨병이 아닌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봐야 할 것이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을 충분히 만들어내야 되고 만들어냈으면 이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작동이 얼마나 잘 안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인슐린 저항성인데요. 음식물이 소화돼 포도당으로 변하면 위장에서 신호를 받은 췌장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요. 인슐린이 세포의 문을 여는 역할을 잘 수행하면 포도당은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에너지원이 됩니다. 하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세포의 문을 열지 못하면 포도당은 에너지가 되지 못하고 혈당이 떨어지지 않아 우리 몸은 고혈당 상태가 됩니다. 완전히 정상인 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인슐린 저항성 지표는 1에 가까워요. 1. 하지만 희성님의 인슐린 저항성은 2.4. 근데 2.4면은 그런 사람에 비해서는 한 2.4배 정도는 내 몸이 인슐린의 말을 잘 듣지 않는구나. 나는 2.4는 만들어야지 맞출 수 있다.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개는 이제 복부 비만하고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키가 168.4cm, 체중이 75.7kg.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비만에 해당되세고요. 허리 둘레도 94cm이기 때문에 복부 비만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복부 비만이 있으면은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 잘 생기게 되는데요. 복부 비만이 있을 때 이 지방 세포 사이사이에 염증 세포들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해서 지방 세포에서 염증이 증가되는 일이 생기는데 염증이 있으면 인슐린이 작용을 잘 하지 못하게 됩니다. 참여자들은 병원에 오기 전 또 하나 중요한 검사를 했습니다. 일상을 촬영하던 날 종일 연속 혈당 측정기를 달고 있었죠. 연속 혈당 측정기는 5분마다 혈당을 측정해 스마트폰으로 전송합니다. 따라서 내가 언제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지 알 수 있죠. 당뇨를 되돌려라. 그럼 지금부터 내분비 대사내과 조영민 교수가 혈당 스파이크 잡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이희성님의 11월 29일 혈당 그래프입니다. 이게 뭐죠? 제가 처음을 봤거든요. 너무 뾰족뾰족하게 무슨 상같이 그걸 제가 처음 봤는데 상당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와, 희성님의 혈당은 롤러코스터처럼 솟구치기를 반복하는데요. 당뇨가 없는 정상인은요. 공복 혈당이 100 아래고요. 식사를 하더라도 140을 잘 넘지 않습니다. 이 정도 이렇게 움직이는데 피크가 270, 250,
260이 나오지 않습니까? 공복혈당 검사로 봤을 때는 당뇨병 전 단계라고 말씀드렸고 거의 당뇨병이 근접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수치로 봐서는 지금 현재 당뇨병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당뇨병 전 단계가 아니고 당뇨병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미 당뇨라니 충격적입니다. 아침에 270까지 지금 올라갔어요. 오늘 섞었어. 이날 아침 메뉴는 샐러드와 잼 바른 빵 3쪽, 달걀 1개, 과일, 요거트였는데요. 아침 식사 후 1시간 만에 혈당은 거의 수직으로 270까지 올라갔습니다. 엄청나게 좀 올라갔다는 것이고 올라갔다가 어떻게 돼요? 뚝 떨어지고 있죠. 그렇죠? 롤러코스터를 타신 거예요. 올라갈 때는 잘 모르는데 추락할 때는 알죠. 뚝 떨어지니까 이때 뭔가 또 궁금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맛이. 그래서 붕어빵을 이때 드셨네요. 좀 달달한 커피에다가 붕어빵 하나 드셨더니 한 번 더 치고 올라갔다가 점심 식사로 밀가루 음식인 칼국수를 먹고 혈당은 다시 250까지 급상승했습니다. 오후 4시 동네 친구들과 막걸리 파티를 했는데요. 맛있게 먹어. 막걸리와 과메기, 배추전을 먹고 혈당은 다시 205로. 밤 9시에 간식으로 과일을 먹고 혈당은 260까지 올라 또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켰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라는 것이 뾰족하게 혈당이 쭉 올랐다가 뚝 떨어지는 그런 모양이 되겠는데 혈당 스파이크라는 말은 원래 저희가 학계에서 쓰던 말은 아니에요. 혈당 스파이크에 대한 정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고 정상인의 경우에는 절대로 이런 식후 혈당의 변화가 식전과 식후를 비교했을 때 50을 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걸 넘어서게 되면은 정상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50을 넘는 그 뾰족한 모양이 나오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 건강한 식습관을 가진 건강한 사람의 혈당 그래프는 변동폭이 적어 완만합니다. 하지만 이미 당뇨 문턱을 넘은 희성님은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해 음식을 먹을 때마다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죠. 이 음식의 구성 성분이 문제가 되는 수도 있고 양이 문제가 되는 수도 있고 드시는 속도가 문제가 되는 수가 있고 그다음에 드시는 순서도 문제가 되는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저희가 논문도 발표를 했었는데 식이섬유를 식사 전에 드시는 거 그다음 식사 후에 식이섬유를 드시는 거 비교를 했어요. 먹은 내용물은 결국은 똑같아요. 근데 순서만 바꿨죠. 그랬을 때 식이섬유를 먼저 먹고 나서 밥을 먹게 되면은 혈당이 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한 연구는요, 꼭 이 식이섬유가 아니더라도 생선이나 육류를 먼저 먹고 밥을 나중에 먹은 쪽이 역시 또 혈당이 덜 올라가요. 다른 음식들이 이 위장관에 들어가서 먼저 진을 치고 있는 거죠. 탄수화물을 먼저 먹으면 탄수화물이 분해된 포도당은 방해받지 않고 장으로 빠르게 이동합니다. 하지만 채소를 먹은 후 탄수화물을 먹으면 포도당의 분해와 흡수를 늦춰 포도당이 혈류로 이동하는 속도를 크게 줄일 수 있죠. 먹는 순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채소, 그 다음 단백질과 지방, 마지막에 탄수화물입니다. 네, 이 보시는 그래프는 우리 안현준 님이 11월 26일 날 모니터링을 한 혈당 값입니다. 네, 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래프 보니까 무섭네요. 무섭죠?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좀 울고 싶었어요. 네, 울고 싶었고 내가 너무 내 몸을 관리를 잘 못했구나. 현주님도 아침 식후부터 혈당이 240까지 올라갔는데요. 뭘 드신 걸까요? 당근, 사과, 양배추. 사과하고 당근하고 양배추하고 매일매일 이렇게 한 잔씩 먹고 있어요. 이거 요즘 유행하는 건강 주스잖아요. 이걸 마시고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켰다고요?
당뇨병의 소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당뇨병이 없고 당뇨병 전 단계도 아닌 완전히 정상인 사람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렇게 절대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건강검진을 2024년 7월 16일에 한 건데요. 이게 공복혈당이 많이 나왔어요. 몇으로 나왔어요? 155까지 올라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공복 혈당이 155. 현주님은 이미 당뇨 초기입니다. 현재 당뇨약도 복용 중인데요. 당뇨약 드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매일 아침에 하루에 한 번씩 먹어요. 엄마가 병원 갔다 와서 이제 약 먹어야 된다고 되게 속상해 하셔가지고 그때 알게 됐어요. 당뇨가 더 심해질까 걱정돼 청소할 때도 댄스 추가. 틈만 나면 운동을 하려고 노력한다는데요. 제가 이렇게 요즘에는 좀 피곤하고 이럴 때는 눈이 많이 침침하고 가끔 실핏줄도 터지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고 이제 화장실도 자주 갈 때도 있고 밥을 먹고 나면은 막 피곤하고 졸리고 막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닙니다. 당뇨 초기 증상은 아닙니다. 당뇨 초기 증상은 없다가 답이 되겠고요. 엄마 합병증 걸려서 어떻게 될까봐 각막 쪽에도 많이 오고 피부도 많이 손상된다고 해가지고 혹시나 엄마 어떻게 될까봐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무엇보다 두려운 건 당뇨 합병증. 이런 합병증을 아마 들어보시기만 하더라도 끔찍하실 텐데 혈당이 높게 되면은 그 혈관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가 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 몸에 혈관이 가지 않는 데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신에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심근경색에 의해서 심정지가 나타날 수 있다든지 그다음에 뇌졸중이 생겨가지고 또 사망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성인에서 실명을 하게 되는 가장 흔한 원인이 지금 당뇨병입니다. 투석 치료나 콩팥 이식이 필요한 그런 가장 흔한 원인이 지금은 당뇨병입니다. 사고를 제외하고 하지를 절단하게 되는 가장 흔한 원인이 당뇨병입니다. 반대로 처음 진단 시부터 철저히 혈당을 조절하게 되면 당뇨병을 아무리 오랫동안 앓더라도 이런 합병증이 안 생길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철저한 관리가 중요한 것이 당뇨병입니다. 현주님의 당뇨는 현재 어디까지 왔을까요?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거는 인슐린이 분비가 돼가지고 네. 내 몸에서 얼마나 잘 작용을 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걸까요? 6.4면 거의 정상이에요. 거의 정상이에요. 그럼 뭐가 문제죠? 높지 않다. 베타 세포 기능, 인슐린 분비하는 능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이 정상이라면 한 16밖에 안 된다. 그런 거거든요. 현주님은 인슐린이 잘 분비되지 않았던 거군요. 그래서 지금 당뇨의 타입이 그렇게 비만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당뇨가 생기는 분들이 인슐린 저항성보다는 이렇게 인슐린을 만드는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공급이 딸리는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첫째는 공장 수가 적다. 그다음에 공장의 생산성이 떨어져 있다. 이 두 가지겠죠. 그래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세포는 베타세포인데 베타세포 양 자체가 적은 경우 그리고 베타세포 양은 충분한데 생산성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모자르는 거예요? 유전적인 영향이 있어요. 유전적인 것 때문에요. 저희 어머니가 당뇨가 있고 저희 동생이 또 당뇨가 있죠. 있어요.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비만하지 않으면서 인슐린 분비가 잘 되지 않는 타입의 가족력인 당뇨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본인은 잘못하는 거 하나도 없겠지만 혈당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약을 이용해서 좀 도와드릴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제가 약을 끊기는 힘든가요? 지금 끊기는 어려워 보이시고요. 네. 근데 비만한 타입의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체중을 한 15% 정도까지 빼주면 당뇨병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인슐린 분비가 모자라는 타입들은 쉽지는 않습니다. 당뇨약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슐린 분비가 부족하신 분들은 좀 어려운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인슐린 분비가 떨어져 있지만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 정도의 인슐린 분비능으로 견딜 만한 정도의 식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만하게 혈당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죠. 억울하시죠? 그렇죠? 억울하실 겁니다. 현주님은 대체 뭘 먹고 살아야 할까요? 드신 거 보시면 건강히 드셨죠? 사과, 양배추, 당근인데 거의 뭐 폭탄 투하한 것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갈아가지고 먹으니까 쭉 올라갔다 내려오죠. 얘는 어때요? 이런 모양이 보이죠? 아, 의외로 점심밥 먹은 후 혈당은 190으로 비교적 낮은데요. 이날 점심 메뉴는 각종 채소가 듬뿍 들어간 비빔밥이었습니다. 상추를 여기다 가득 넣고 야채를 많이 넣고 먹거든요. 야채를 왕창 먹는 거죠. 혈당 조절에 도움이 돼요. 잘하셨어요.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식이섬유가 그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장관에 들어가가지고 그물처럼 이렇게 쭉 있으면서 이 탄수화물들이 소화 흡수되는 속도를 천천히 느리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후 3시 30분. 건강한 간식이라고 생각해 귤 딱 1개와 포도 15알을 먹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와, 과일을 먹고 혈당이 215까지 치솟았네요. 다시 1시간 뒤 좋아하는 꿀떡 3개와 시루떡 2조각을 먹고 혈당이 230까지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켰습니다. 간식 드신 거 보시면 떡도 많이 올라가지만 과일도 많이 올라가죠. 네네. 예, 그 현대 네. 과일은 나무에 달려 있는 과자다. 이런 말을 쓸 정도로 당분이 높습니다. 따라서 빵, 과일 같은 단 음식을 먹고 싶다면 간식보다 식후 디저트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음식을 먹은 뒤 디저트를 마지막에 먹으면 포도당이 혈류로 이동하는 속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 귀하신 몸 조한길 님입니다. 네, 다음은 우리 조한길님. 그래프 보시니까 어떠세요? 정말 태어나서 처음 이 혈당 그래프를 보는데요. 정말 신기하고 아주 충격적이기도 하고 네, 거의 당뇨병 문턱에 가 계시더라고요. 주말 아침 9시 30분. 남달리 한상 가득 푸짐한 아침 식사를 드시는 한길님. 근데 설마 이걸 다 드시는 건 아니죠? 아침에 닭다리까지. 와, 골고루 잘 드시네요. 저는 안 남기고 끝까지 먹어요. 설거지예요. 가족이 남긴 것도 제요. 후식으로 각종 과일을 먹는 것도 빼놓지 않고요. 떡으로 식사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많이 못 먹히는 거예요. 계시니까. 아참 고구마를 안 꺼냈네. 고구마. 아침 진수성찬 후 혈당은 230까지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켰습니다. 제가 당뇨병에 대해 전혀 무지한 상태이고요. 제가 정확하게 몰라요. 최근 건강검진을 보니 공복 혈당 100, 당화혈색소 6.3, 당뇨 전 단계인데요. 이렇게 말랐는데 사람들이 말라 보이는데 무슨 당뇨 전 단계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저도 몰라서 무지하니까 또 경각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마른 한길님은 왜 당뇨 전 단계일까요? 그 혈당을 보니까 지금 공복 혈당이 120이에요. 126부터는 당뇨병. 네. 얼마 남았어요? 126까지 가려면?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죠? 코앞이네요. 당화혈색소도 6.1%인데 6.5%부터 당뇨병이에요. 이것도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좀 위험하다. 당뇨로 가는 길목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1에 가까우면 좋아요. 인슐린 저항성은 1.1, 1에 가까워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 거의 없어요. 문제는 인슐린 분비. 그 베타세포 기능은 100에 가까워야 좋아요.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세포 기능이 좋지 않습니다. 인슐린이 많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나서
아마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길님의 점심 식사, 친구가 놀러와 대패 삼겹살을 먹기로 했는데요. 잘 먹겠습니다. 와, 점심 식탁도 진수성찬입니다. 인심 좋은 한길님, 있는 음식을 다 꺼낸 것 같네요. 많이 먹어. 아까 간식 먹었잖아. 떡이랑.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줄까? 필요한 거. 이거 먹고. 내가 호박고구마를 또 좋아해. 달콤하잖아. 되게 달다. 떡 영양찰떡인데 되게 맛있어. 와, 떡까지요? 나는 그만 먹고 싶은데. 그것만 한번 먹어. 친구분 놀라신 것 같은데요. 배불러서 못 먹겠다. 와, 어? 빵이요? 어떡해. 그렇게 먹고도 배 안 불러? 되게 잘 먹네. 하루 종일 먹어. 이제 좀 그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저녁은 먹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푸짐한 점심 식사 후 혈당은 220까지 어김없이 혈당 스파이크. 저녁도 먹었는데 맛있어. 밤이 되자 또 컵라면의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아, 정말 맛있게 드시네요. 라면 먹고 싶어요. 맛있네요. 진짜 맛있어요. 라면이 땡겼는데 이럴 땐 진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야식으로 먹은 컵라면은 혈당을 21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우리 놀이공원에 가서 롤러코스터처럼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걸 좀 이렇게 낮춰야 되는데 그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음식을 딱 받았을 때 재료가 뭔지를 알 수 있으면요, 그건 신선한 음식이에요. 네.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딱 봤을 때 이거 뭘로 만들었을까? 라면 스프? 이거 뭘로 만들었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분 모두 다 떡 좋아하시죠? 네. 제가 충격적인 결과를 봤습니다. 이 에베레스트 산 같이 올라가는 이런 혈당 그래프들이 보이는데 다 떡이었어요. 꿀떡, 시루떡, 떡국 등 떡만 먹었다 하면 혈당 스파이크였네요. 떡을 어떻게 만들어요? 쌀을 부셔가지고 가루로 만드니까 흡수가 잘 될 것 그렇죠. 같아요. 한번 부순 거죠. 빵은 네. 어떻게 만들어요? 이 또 밀가루를 한번 부순 거죠.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면 금방 흡수가 됩니다. 떡만 드시고, 그렇죠? 면만 드시고 이렇게 하면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데 색깔이 노란색, 붉은색, 녹색 이런 부분들이 한 그 식탁에 같이 있는 이런 음식을 먹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17일 정도 노력해 보시고요. 얼마나 좋아지셨는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크 운동으로 치솟는 혈당을 잡을 수 있다? 직접 실험해 봤습니다. 혈당 스파이크 막내 시크 운동. 그 효과는 와, 이거 뭐 이 정도 중강도예요. 오늘은 운동했을 때 내가 혈당이 얼마나 더 떨어지는지를 한번 직접적으로 실험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연속 혈당 측정기를 지금 다 부착을 했어요. 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착용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측정을 하고 있어요. 85입니다. 밥 먹기 전 혈당 85. 네. 부럽습니다. 부르실까요? 세 분은 식사 전 혈당이 얼마인가요? 먼저, 안현주님. 안현주님. 네. 124요. 124요. 104. 104요. 저도 104. 104. 네. 저도 그럼 제 숫자를 좀 적어 놓고요. 당뇨와 거리가 먼 문교훈 쌤. 확실히 혈당 수치가 낮네요. 이제 식사 시간. 메뉴는 자장면과 탕수육입니다. 다들 혈당 그래프를 보고 놀랐는지 탕수육은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엄청 먹었거든요. 우선 먼저 제 혈당부터 좀 볼게요. 저는 85에서 지금 보면은 125까지 올랐네요. 네. 조금 올랐네요. 254요. 254요. 현주님 254. 207입니다. 저는 197입니다. 식후 1시간 혈당은 식사 끝부터가 아니고 식사 시작부터 1시간 후의 혈당을 말합니다. 세 명 모두 이미 혈당 스파이크인데요.
하지만 아직도 혈당이 계속 오르거나 유지될 거라는 표시 보이시죠? 그럼 계속 올라가는 혈당을 뚝 떨어뜨릴 운동을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혈당 뚝 운동은 가위바위보 운동입니다. 먼저 주먹은요, 이렇게 다리를 모으는 거고요. 가위는 앞뒤로 다리를 벌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자기는 좌우로 다리를 벌려주는 운동이에요. 자, 가위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가위보, 주먹, 가위보, 주먹, 가위보, 주먹, 가위보. 밥을 먹은 후 어디서나 맨몸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인데요. 식후 운동은 어떻게 혈당을 떨어뜨릴까요?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은 간과 근육에 가장 많이 작용합니다. 그런데 운동이 부족하면 근육에서 작용하는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죠. 반대로 운동을 하면 근육이 이완 수축되면서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잘 열려 당이 피 속에 쌓이지 않고 이동이 원활해집니다. 결국 운동을 하면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더 많은 양의 혈당을 조절할 수 있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한쪽씩 몸을 밀어서 뒤꿈치 딛고 뒤꿈치 딛고 하나, 둘, 빠르게 셋, 넷, 다섯, 혈당 뚝 운동은 모두 중강도 운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중강도 운동은 어느 정도의 강도를 말하는 걸까요? 일어나시고 자, 숨이 좀 가빠지는 게 좀 느껴지는데 숨 쉬면서 우리 말할 수 있죠. 너무 힘들다, 나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어는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딱 이 정도가 중강도 운동입니다. 이 정도 중강도예요. 오뚜기처럼 움직이면서 한쪽 팔꿈치와 보통은 식후 30분부터 60분 사이에 운동하는 것이 혈당을 잡는 효과가 크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언제 하느냐보다 언제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2, 셋, 7, 2, 셋, 8, 2, 셋, 9, 2, 셋, 15. 참여자들은 식사 후 중강도 운동을 20분 동안 하고 나서 다시 혈당을 체크해 볼 예정인데요. 계속 올라가던 혈당 과연 떨어졌을까요? 일어서 앞으로 오시죠. 자, 이렇게 혈당 뚝 운동 5가지를 진행해 봤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운동을 했으니까 혈당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럼 한번 다 같이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저는 106 나왔습니다. 106. 네. 196으로 떨어졌습니다. 오, 254에서 196으로 뚝 떨어졌네요. 좋습니다. 자, 우리 희성님은 얼마나 네. 떨어졌을까요? 네, 179 나왔습니다. 희성님은 179로 9가 나왔네요. 너무 좋습니다. 159가 나왔습니다. 100. 한길님은 159로. 어때요? 혈당이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시죠? 네. 식후 20분 정도의 중강도 운동만으로 혈당이 떨어지는 걸 체험했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신가요? 자, 이렇게 잠깐만 운동해도 혈당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화이팅! 좀 명쾌한 답을 얻고 간다. 17일 남았는데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솔루션 8일째 되는 날 현주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미 당뇨 초기인 현주님은 당근, 양배추, 사과로 만든 건강 주스 한 잔에 240까지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켰었죠. 요즘은 아침 식사 시간을 늘렸다는데요. 이제 혈당을 덜 올리게 하려면 생활 태도를 바꿔야 될 것 같아서 바꿨어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총천연색 채소를 천천히 씹어 먹고요. 사과 대신 단백질 많은 달걀을 먹습니다. 아까 식사하기 전에는 145였었거든요. 지금 40분 지났거든요. 그런데 161로 올랐어요. 와, 160일. 진짜 많이 오르지 않았네요. 이런 음식을 먹으니까 이렇게 많이 오르지 않아서 조금 안심이 돼요. 똑같이 아침 식후 40분 혈당인데요. 혈당 변동폭이 이렇게 다릅니다. 점심도 마찬가지.
탄수화물의 분해와 흡수를 늦춰줄 채소와 단백질의 양을 더 늘리고요. 탄수화물인 밥은 맨 마지막에 먹습니다. 교수님이 먹는 순서에도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순서를 이제 채소 먼저 먹고 고기 먹고 이제 밥을 맨 나중으로 먹고 있어요. 지금은 124 됐어요. 진짜 조금 올랐네요. 예. 먹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순서가. 희성님도 먹을 때마다 혈당을 체크하며 피할 음식을 찾는 중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서는 소고기 등심 이거는 조금 넉넉하게 먹더라도 혈당에 큰 변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저도 깜짝 놀라는 생강차입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이 숭늉이 탄수화물하고 물하고 완전 이게 같이 섞여갖고 바로 흡수가 되면서 혈당을 엄청 올리는 상승시키는 그런 음식인 것 같아요. 건강에 좋고 혈당도 올리지 않는 음식은 지금처럼 섭취하면 되고요. 건강에 좋아도 내 혈당을 올린다면 섭취량을 줄여야 합니다. 혈당은 올리지 않아도 건강에 안 좋다면 적게 먹어야겠죠. 내 혈당도 올리고 건강에도 안 좋은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진짜 이렇게 피하고 계세요? 저절로 손이 안 가요. 음식에 손이 정말로 안 가고 참 이래 혈당 관리하는 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닌구나.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차고 있어서 경각심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 한 공기 가득을 먹었거든요. 지금은 반 공기도 안 먹게 되더라고요. 채소를 충분히 먹어 위장에 그물망을 치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맨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는 식사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데요. 덕분에 밥 양도 확 줄었습니다. 나 먹고 하니까 부담감이 생기니까 밥을 진짜 한 숟갈밖에 안 먹어. 진짜 이렇게밖에 안 먹어. 인정. 지금 식후 30분 지났는데 혈당이 132입니다. 180 이하죠. 관리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200 넘던 식후 혈당이 115라니 흐뭇하네요. 이제 과일도 안 드시는 거예요? 정말 과일 안 먹은 지가 오래되네요. 희성님은 달달한 과일을 참 좋아했는데요. 무엇보다 과일 참기가 힘들지 않았을까요? 간식에 과일을 먹고 싶을 때도 한 조각, 어떤 때는 정말 2조각 정도. 과일은 나무에 달려있는 과자다. 이 말을 머리에 새겼습니다. 완만하지 않나요? 진짜 완만하게 관리가 되는 것 같죠. 목표치 넘지를 않습니다. 기분 좋아요. 혈당이 140 전후로 했을 때가 기분이 참 좋습니다. 종일 먹을 때마다 스파이크를 일으켰던 희성님의 혈당 곡선이 솔루션 7천 후 이렇게 완만해졌습니다. 붕어빵이랑 떡빵 그립지 않으세요? 금방 붕어빵 하니까 또 혈당이 팍 오르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안 먹습니다. 스파이크 제일 싫어합니다. 스파이크 진짜 그거 하면 꿀꿀합니다. 하지만 혈당 곡선에 나타난 빨간 스파이크, 이건 뭘까요? 단팥죽을 먹었는데 혈당이 갑자기 올랐어요. 그래서 혈당을 좀 낮춰야 되겠다. 이런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혈당을 떨어뜨리는 혈당 뚝 운동이 있죠. 혈당이 오른다 싶으면 어디서든 무조건 운동을 시작하는데요. 이상으로 혈당 뚝 운동을 마치겠습니다. 145였는데 약 한 10분간을 했는데 4시 47분 115입니다. 혈당을 잡아 당뇨를 되돌리기 위해 3명의 참여자 모두 식습관을 바꾸고 혈당 뚝 운동을 날마다 실천했습니다. 당뇨를 막기 위한 17일간의 도전. 귀하신 몸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먼저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던 한길님입니다. 17일 만에 이렇게 좋아졌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가 기대되는데요.
공복 혈당이 좋아지셨어요. 122였는데 102로 내려왔고 거의 정상이지요. 우와. 당화혈색소는 대개 2개월 내지 3개월치 평균 혈당이거든요. 근데 뭐 한 보름 정도 조금 넘었는데 6.1에서 5.7로 떨어졌습니다. 우와. 당화혈 색소는 2, 3개월간 평균 혈당이라 단기간에 변하기 힘든데요. 네, 너무 잘하셨어요. 인슐린 저항성을 볼 때 지난번이 1.1, 이번이 0.6입니다. 지난번도 나쁘지 않으셨는데 이번은 더 좋아지신 거고요. 무엇보다 솔루션 전 롤러코스터를 타던 혈당 곡선이 이렇게 완만하게 바뀌었습니다. 나 원래 잘 먹잖아. 밥, 고기, 떡, 과일, 빵까지 진수성찬으로 차려진 한길님의 밥상 기억하시죠? 이랬던 한길님이 확 달라졌습니다. 항상 식탁에 올라왔던 떡과 빵, 고구마, 과일이 사라지고요.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는 식사법도 실천 중입니다. 지금은 이제 샐러드 우선 순위로 먼저 먹고 그다음 단백질, 고기, 생선 이런 것을 먼저 먹고요. 밥을 맨 마지막에 잡곡밥을 먹고 있어요. 아까 2시쯤에 식사 시작했을 땐 106이었었어요. 지금 114로 바뀌었네요. 많이 안 올랐죠? 진짜 놀랍네요. 너무 잘하고 계신데요? 정말 이렇게 신기하네요. 이렇게만 됐으면 좋겠어요. 계속. 한길님, 좀 더 노력하면 당뇨 전 단계에서 벗어날 수 있겠네요. 고생 많으셨죠? 네, 그래도 보람 이미 당뇨병 초기였던 그러셨어요? 현주님. 예. 자, 일단 제가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현주님도 변화가 있을까요? 원래는 너무너무 좋으세요. 많이 좋아지셨고. 네, 지난번에 오셨을 때 공복 혈당이 148이었는데요. 지금 121이 됐습니다. 혈당이 굉장히 잘 조절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인슐린도 조금 더 잘 나오는 쪽으로 지금 추정이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 베타세포 기능이 16.1이었으면 이번은 23.6 정도로 굉장히 좋아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세포 기능이 많이 좋아졌네요. 당뇨 초기인 현주님도 당뇨의 진행을 거꾸로 돌리는데 성공했습니다. 당뇨병 환자한테 일반적으로 추천하는 그런 혈당 조절 범위가 있습니다. 70부터 180까지인데요. 그 목표 범위 내에 96%가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잘하셨고 당뇨 환자라서 특히나 걷잡을 수 없었던 혈당을 완만하게 잡았습니다. 너무 또 잘하시면 약도 한번 끊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화이팅 하십시오. 아주 기뻐요. 제가 그동안 노력한 보람이 나타나니까 아주 오늘은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요. 내가 관리만 잘 하면은 이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겠구나. 자신감이 많이 생겼어요. 네, 앉으시죠. 네. 17일 동안 어떠셨어요? 실천을 잘 하셨어요? 네, 전 당뇨인 줄 알았는데 당뇨 진단을 받았던 이성님. 피크가 270, 250, 260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수치로 봐서는 지금 현재 당뇨병이 있는 겁니다. 당뇨병 전 단계가 아니고 당뇨병이다. 이성님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당화혈색소는 5.9에서 5.8로 좋아지셨어요. 네. 인슐린 저항성이 지난번에 2.4였어요. 그 정상이 한 2.4배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근데 이번에 1.8로 내려왔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많이 개선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굉장히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다행히 이성님도 당뇨를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을 잡았습니다. 노력했는 만큼 나왔구나 위로가 됐습니다. 내 몸 수술에 대해서 참 잘했다고 격려해주고 싶습니다. 잘했다고요. 잘했습니다. 네, 당뇨병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느냐 제가 참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작은 밥그릇과 운동화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적당한 양을 섭취하시고 운동을 많이 하시게 되면은 거의 100%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세상에서 나를 데리려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정상이 하나도 없다. 제가 어느 정도 나쁜 상태인지는 알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건강이라는 선로를 이탈하기 전에 중년의 검진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많은 검진하는 건 당연히 안 좋습니다. 그때그때 나이에 맞는 검진들이 다 있거든요. 40대부터는 암 발생률이 늘어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50대는 골밀도는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60세에는 혈관 질환들에 대한 건 걱정을 좀 하셔야 되고 나빠지면은 단백질이 걸러지지 않고 그런 것들 좀 제한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버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운동이 좀 힐링될 수 있게끔. 건강도 내게 될 수 있겠구나. 새롭게 태어난 것 같은 기분까지 들어요. 건강 가전의 명가 오쿠에서 올스텐 두유 제조기를 드립니다.